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화요일 오전 미 휴전 관계로 중요한 영상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목이 실업률과 장기국채 10년물, 그 다음에 단기국채 3년물의 금리차입니다. 이게 상당한 연관성이 있고요. 요거에 대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오늘 완전 끝판왕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고 대공황의 위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풀어 가겠습니다. 대공황 당시 실업률은 1933년에 24.9%, 엄청나죠? 네,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이따 좀 보여드리고요. 예. 그래서 1933년에 24.9%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지속적인 실업이 유지가 됐습니다. 1939년까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소를 했냐? 전쟁으로 해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대공황 당시 미국 경제는 생산 감소, 은행 파산, 국제 무역 둔화. 지금 상당히 비슷해요. 내용 자체가 경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실업 지표는 가장 후행성입니다. 가장 후행성.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반응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페드 사이트고요.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게 있는데 예, 연방기금 실효금리라고 있죠. 이건 펀드 레이트. 그래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현재 지금 4.33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금리가 내려갈 때 문제가 생겼죠. 보이시죠? 예, 이거는 1955년부터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금리 내릴 때 항상 침체가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낮아지는 과정에서도 오르고 내릴 때, 자, 여기 대부자업 사태, 낙한 버블, 리만 사태, 팬데믹 지금 내리는 상황이죠. 예, 가장 중심에 이제 금리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실업률이죠. 네, 실업률에서의 여러분들의 상황은 현재로는 4.2죠. 네. 그러면 조금 전에 금리 상황을 보셨듯이 항상 침체가 왔을 때 실업률이 높았죠. 예, 항상 이게 지금 100% 증거입니다. 예. 이때가 1970년대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이때가 대부자업 사태. 이때가 닷컴 버블. 이때가 리먼 사태, 팬데믹 상황. 그래서 이때 실업률이 얼마까지 갔었냐? 얼마죠? 최고가 14.8%. 그래서 대공황만큼은 아니지만 엄청난 위기가 왔었다. 2020년에 실업률로 봤을 때. 그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릴 자료를 보시면 지금 현재는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또 보시면 자 10년과 3개월에 아까 썸네일에 보셨듯이 이런 내용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1970년대부터 80년대네요. 자 여기 대부자업 사태 올라가죠. 예, 10년과 3개월물에 예, 금리차. 자, 침체가 왔죠. 그죠? 올라갈 때. 또 이때가 리먼. 네, 침체가 왔죠. 여기가 이제 닷컴이고요. 그죠? 여기가 리먼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팬데믹. 네, 역전이 됐었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역전의 크기를 보시죠. 자, 그래서 이때는 실업률이 가장 컸죠. 팬데믹 때. 그래서 연준은 대규모의 양적완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 이 역전 요 기간을 보세요. 이때가 한 540일 정도. 이때 지금 현재는 이제 플러스 상태인데 현재는 얼마냐? 764일입니다. 이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자료죠. 뭐 계속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의 실업률을 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냐? 예,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팬데믹만큼은 아니지만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계시죠? 우리는 항상 넣고 있죠. 그러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실업률이 증가할 거라는 확신이 있다. 왜? 경기가 침체되고 둔화되고 지금 상당히 안 좋다. 그 단순한 증거로서 지금 현재도 슬슬 올라가고 있는데 보통 실업률 같은 경우는 급격히 올라간다. 이런 상황을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그 증거로서 이겁니다. 이건 임시직에 대한 상황인데 고점이 언제였냐? 2022년 4월이었습니다. 3월, 4월 폭락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인시식 잘리고 있고, 그래서 항상 침체가 되면 이렇게 폭락이 오는 상황. 그죠? 보이시죠? 자, 거기다가 쫄트라 그래서, 2008년. 여기서도 보면 2007년 고점을 찍고 내려오죠. 예, 구인 구직수입니다, 이게. 네. 보이시죠? 25,000건. 이때는 팬데믹 때죠. 보이시죠? 네. 엄청나게 급락을 하죠. 근데 지금 보세요. 엄청나죠. 네, 그절도. 그래서 지금 결국엔 뭐냐, 실업률을 조작을 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 내용을 반영을 안 하더라. 반영을. 결국엔 뭐냐면 유동성이죠. 돈으로 틀어 막은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나오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느냐. 결국엔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현재 지금 와 있어요. 침체가. 사람을 안 뽑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되면서 뭐 AI가 어떻다 그러는데 전통적인 산업이나 모든 서비스 이런 거 할 때는 사람이 필요해요. 거기 사람을 안 뽑는다는 얘기죠. 임시직도 많이 해고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실업률이 증가 안 한다?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10년과 3개월 물의 상황을 좀 보시면 이거죠. 이것도 1955년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 항상. 그래서 이때가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합 2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역전됐죠. 그러면 대공황 때 상황은 어떠냐? 이렇죠. 예, 이렇습니다. 540일 작년 차트. 자, 그러면 여기 700일입니다. 이때 실업률이 살벌하게 나왔죠. 팬데믹 때는 올라가다 말았기 때문에 돈을 틀어 막았죠. 그런데 요게 현재는 어떻게 되죠? 네, 요게 700일이었고요. 네, 700일. 요게 540일. 팬데믹 때 실업률 14%. 이건 돈으로 틀어 막은 거고요. 근데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상관인 관계가 있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침체기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실업률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실업률도 보면 침체기에 올라가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전개가 되더라. 침체기와 금리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그걸 비교한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위에 있는 게 실업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게 10년과 3개월물입니다. 지금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요 시기가 되면 자, 실업률 어때요? 올라가죠. 그죠? 그죠? 똑같습니다. 얘가 상황이.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하구나.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맞물려 들어간다는 얘기죠. 침체가 오거나 그러면 자, 코인 빠지겠죠. 자, 비트코인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주식 어떨까요? 네, 폭락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어떤가요? 똑같이 붕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은 어떨까요? 예, 채권은 자, 여기서는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쭉 올라온다는 얘기는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얘기죠. 기준금리를 내릴 때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연결이 되는 게 뭐죠? 환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요 트리거는 환율인 것 같다. 그래서 어제도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환율에 대한 문제를 보시고 그러면 지금 코인 문제, 주식 문제, 부동산 문제, 채권은 일시롱, 그 다음에 환율은 엄청난 대단한 변동성.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는 금과 은이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구명줄이다. 현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자.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금리에 대한 문제, 실업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동시에 터질 때가 됐다. 네,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라가면서 가장 후행성인 뭐가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경기 침체 현상과 함께 무시무시한 대변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게 시작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눈치 못 채면 큰일 난다. 대단히 중요한 영상 있죠,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꼭 많이 공유하시고요. 예, 여러분들한테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장 원흉이 누구냐? 예, 엔화입니다, 엔화. 엔화가 강세로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엔캐리가 작동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전 세계 환율적인 문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10년과 3개월물의 금리차를 잘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실업률의 변화도 확인해야 되고 증거들 지금 현재 실업이 증가하고 있던 증거들은 많이 있다. 그런데 반영을 아직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기도할 건데요. 대공황만한 이런 실업률이 안 나오길 기도해야 됩니다. 네.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팬데믹 때. 14.9%. 예, 14%.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신기일전하고 마음을 좀 가다듬고 잘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앞으로도 코인, 주식, 부동산, 채권, 환율, 금과 은에 관계되는 금과 은은 확실히 주식과 반대로 가더라.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뭘 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여러분들 잘 대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초유의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네,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만 마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공지 좀 하자면 요즘에 라이브 하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달부터 시작부터는 라이브는 주말만 좀 하는 걸로 주중에 라이브는 좀 생략을 하고 대체 영상으로 아니면 녹화 영상으로 대체하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만 마치고 앞으로 한 3, 4일 정도만 저녁과 장마감 시장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계속 안 좋은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알림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